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을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법 지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 대학생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민하다가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오토바이 배달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배달이 밤늦게도 많다 보니까 자려고 누우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계속 잠에서 깨고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사실 요즘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난폭운전, 오토바이 소음, 오토바이 굉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막 미치겠다, 막 히스테리 생긴다, 막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사실,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촉구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는 소음 관련법에 따르면요, 이 규정상 오토바이가 낼 수 있는 소음의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105dB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5dB 정도 된다고 하면요, KTX가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를 해서 아는데, 비행기 이착륙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귀마개 끼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시끄러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오토바이 소음으로서 허용이 된다 그러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60dB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고 혈관 수축, 난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주택가 소음 기준이 65dB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를 누비는 오토바이는 105dB를 내도 된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이 뒤에만 있다 보니까 앞의 모습으로는 단속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간단하게 그러면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물리적으로도 오토바이에 앞에 번호판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럼 생산 라인부터 뭔가 제재가 또 가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좀 과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단속이 어려운 문제, 개선되기 어려운 지금 현상이 좀 있고요. 나아가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개조가 모든 경우가 불법인 건 아니에요. 개조를 할 수 있어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지켜서 개조했다라는 거를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불법 개조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요, 업주의 주의감독 관리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 외에도 별도로 그 고용주, 사업장 책임자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주분들 반드시 이런 내용 숙지하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실제로 배달하시는 종업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숙지시켜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단속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행법에 따라서는 이 경찰관들이 이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거나 추격할 때 추가적인 뭔가 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경찰관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관들이 단속 과정에서 소곡 행정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배달원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가서 경제적인 수익을 누리셔야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그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수익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제가 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창천 미팅룸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댓글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천 미팅룸 김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